네, 북한이 비밀 미사일 기지를 운영하고 있다는 미국 싱크탱크의 보고서가 한미 양국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보고서 진위를 두고 논란인데요. 향후 북미 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이어서 오는 17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할 예정입니다. 이 관련 내용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먼저요. 이 북한 미사일 기지 존재 유무 내지는 그 실체와 관련해서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 미국의 저명한 싱크탱크 아니겠습니까? 네. 이 보고서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 그걸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두 분 혹시 원본을 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은 글쎄요, 과연 정말로 미사일 기지가 우리가 파악 못한 게 있는 건지 내용 전반적으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 미신고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좀 불필요한 파장이라고 할까요? 뭐 그렇게 번지고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잘 생각해 보면 미사일 기지나 군부대 위치 같은 건 어느 나라든 자신들의 안보 사항이죠. 일단 신고할 의무도 없는 것이고 밝히지 않는 것이 원래 기본 전제 사항인데 문제는 북한이 지금 그걸 안 밝히고 있고 북한은 뭔가 좀 이렇게 나쁜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이 안 밝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문제를 볼 때 저는 좀 한 가지 전제하고 한 가지 질문을 좀 가지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전제는 북한은 원래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차피 좀 이렇게 좀 기만과 속임수를 써서 자신들의 이제 전략적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북한이 전통적으로 추구했던 방식이고,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은 과연 이런 보고서가 나왔을 때 누가 이익을 보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문제를 좀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정상적인 국가 활동을 한 것이죠. 닫고 조이고 기름칠 치자라고 하는 게 이제 원래 군의 정상적인 활동이니까 하고 있는 것인데 북한이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법 국가가 이제 불법 행위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과연 한 가지 질문을 이제 누가 지금 이 이익을 볼 것인가, 이 CSIS 보고서의 파장에 따라서 이거는 지금 아마 중간선거 직후에 발표된 시점으로 봤을 때 그냥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 그리고 하원이 주도하는 그 워싱턴의 분위기를 보여줄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자신의 지적은 어쨌든 지난 1년간 북한이 미사일과 핵실험 도발을 하지 않았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정치적 공격을 가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그 신호탄으로 지금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 의원님, 이 보고서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하자가 있습니까? 뭐 논란이 될 만한 뭐 그런 것들이 있나요? 지금 이 보고서 그리고 이 보고서에 기초한 뉴욕타임즈의 기사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나라와 이제 미국에서 사실 논란되고 있는 내용이 이제 조금 다릅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제 보고서의 내용보다는 뉴욕타임즈의 논조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논란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보고서에 아까 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보고서의 제목이 우리나라에서 해석되는 과정에서 북한이 이제 신고하지 않았다라는 이제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북한이 언제 신고한 적도 없는데 신고하지 않은 기지라는 게 어떻게 존재할 수 있냐 하는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면서 좀 논란이 됐는데요. 그래서 사실 물어봤습니다. 제가 CSIS에 그게 어떤 뜻이냐고 하고 다시 보고서를 읽어보니까 이게 북한이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한 기지가 존재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북미 협상이 진행되고 하면 북한이 아직까지 핵과 미사일 리스트에 대한 신고를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신고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신고가 되지 않은 그런 뜻으로 이제 이 사람들은 신고되지 않은 북한 그리고 이제 미사일 기지를 쓴 거기 때문에 이제 사실 그 부분은 이제 미국에서는 별 논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보고서는 민간 상업위성을 이용한 사진입니다. 그거는 이제 돈을 내면 누구나 이제 구입을 할 수 있는 사진인데요. 청와대와 이제 미국 정부에서 밝힌 대로 한미 군사위성, 그다음에 첩보위성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러한 곳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겠죠. 다만 그런 것들이 이제 민간에 공개되지가 않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서의 논의가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CSIS에서 이 보고서를 낸 이유는 이제 민간 상업 위성을 이용해서 아무래도 군사 위성이나 첩보 위성보다는 화질이나 이런 분석 측면에서는 약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을 이제 정책의 논의의 장에 끌어들임으로써 앞으로 북미 회담에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도 논의를 해야 한다라는 게 이제 목적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보고서 자체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이제 뉴욕타임즈가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이 보고서를 이용해서 뉴욕타임즈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이제 미국에서 좀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게 민간 상업 위성으로 분석을 한 것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질도 좀 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무엇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용도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면밀하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보고 뭐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를 썼던 버뮤데즈 연구원이라고 하는 분이 이 분야에서 이제 계속 국방부 이제 정보 분석관을 지냈고 한 30여 년 가까이 이 문제를 계속 들여다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분이 보면 이제 보이겠죠. 우리는 뭐 병원 가서 의사분이 이렇게 엑스레이 봐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의사는 알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아마 좀 바라보는 이제 나름의 이제 경험과 직관들, 판단 근거들이 있을 건데 봤을 때 보고서들을 보면은 뭐 활동을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하고 있고 지금 이게 어떻게 뭐 차가 지나가는 터널이고 여긴 병영이고 뭐 이제 그런 걸 다 적시를 해놨죠.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은 이제 추정을 근데 하는 것이죠. 직접 이제 가서 현지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이니까. 근데 이제 북미 협상에서 임할 때 어쨌든 나중에 북미 간의 이제 비핵화 협상이 고도로 이제 진전이 됐을 때 그때는 북한이 뭔가 어쨌든 리스트를 내놔야 하는데 미국 측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아마 당국은 더 많은 파악을 하고 있겠죠. 상업용 위성으로 보는 것보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그 미국이 지금 이만큼 많은 정보와 카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이게 미국이 해석하는 것과 우리나라에서 이걸 해석하는 것에 지금 문제시하는 부분이 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빅터 차, CSIS 한국 석자가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의견을 또 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우리 정부의 이제 발표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뭐 신고하지 않았냐 안 했냐 그 부분을 가지고 이 미사일 기지에 대한 신고는 아직까지 합의가 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신고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제라는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발표가 있었는데요. 빅터 차 교수가 이야기한 부분은 이 미사일 기지 활동이라는 자체가 현재 유엔 결의안에서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그리고 이 활동에 대해서 지금 제재를 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 합의 안에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라는 대응을 이제 빅터 차 교수는 한 것이고요. 이게 뉴욕 타임즈가 이제 속이고 있다라는 표현을 쓴 것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발끈해서 트위터를 썼고 우리 정부도 이제 북한이 뭘 속이고 있는 것인가 하는 거였는데 뉴욕 타임즈 기사는 북한이 미사일 활동을 안 하기로 해놓고 몰래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속였다라고 쓴 것이 아니라 북한이 이제 영변이라는 시설을 이제 사찰할 것으로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이미 내놓은 것처럼 하지만 이런 활동들이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변을 제공할 것처럼 한 것이 꼭 아주 선의를 가지고 북한이 한 것은 아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쓴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본인의 6월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이 완전히 정지됐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미사일 활동이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인 견해 차이가 발생한 것이고요. 물론 이제 국무부가 말한 대로 2017년과 비교하면 지금 굉장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그러니까 어제 국정원에서도 북한이 판문점 선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핵과 미사일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감지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보고서 내용의 진위를 떠나서 지금 문제가 됐던 점은 이것이 미국 정치 내에서 좀 논란이 되면서 좀 커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죠. 관련해서 CSIS 보고서가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미국 정부도 충분히 잘 알고 있을 것을 확신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뭐 가짜 뉴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뉴욕 타임스에 대해서는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가 이 CSIS 정보에 어느 정도 개입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 또 정보를 준 거 아니냐. 어느 신문이 관련이 돼 있다. 뭐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그런 뭐 개연성 전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그런 추정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뭐 증거는 없는 것이고 일단 상업용 위성을 가지고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추정을 하는 방식들이 과연 그 정보가 어디서부터 출처가 좀 있는가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해봤을 때 과연 지금 현재 정부의 뭐 정보를 조금 인용한 것인가 아닌가 그런 좀 미묘하게 잘 봐야 되죠. 근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버뮤데즈 연구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차피 국방부 출신의 굉장히 오래된 경험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의 이제 쓰는 단어나 분석 방식들은 어차피 국방부의 것을 닮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뭐 정보의 분석 방식들을 보고 정보가 지금 행정부에서 나온 거 아니냐라는 추정은 해볼 수 있겠지만 단 지금 상황에서 왜 미국 행정부가 그렇게 특별히 해야 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버뮤데즈 CSIS 연구원이 또 다른 인터뷰를 했던 것이 ICBM이 배치된 후방 전략 벨트에서도 미사일 기지 여러 곳이 확인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건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보고서를 보면 북한이 현재 운영할 것으로 생각되는 약 20개의 미사일 기지 중 13군데를 이제 파악했다고 한 것이고 그 중에 한 곳인 삭간몰이라는 지역의 사진을 이제 집중적으로 보여줬는데요. 네. 나머지 12곳은 사실 뭐 집중적으로 사진을 보여주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한 대로 소위 말하는 뭐 ICBM 벨트 지역,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좀 깊숙이 들어가 있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삭간몰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집중적으로 배치한 지역 중에 일부이기 때문에 물어보니까 보고서들을 계속해서 낼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의 이제 사진이 어느 정도 확보된 것인지. 그래서 제가 이번 보고서도 아니 왜 3월 달 사진을 썼는지 이게 지금이 벌써 11월이고 그렇죠. 이게 최근 활동이라고 말하기엔 뭐한데 왜 3월 사진을 써서 괜히 논란을 일으키냐라고 물어봤더니 10월 달에도 찍었는데 그때 이제 구름 같은 게 많이 끼어서 사진이 선명하지가 않아서 지금까지 찍은 것 중에 3월 사진이 제일 선명해서 썼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과연 다른 사진들 중에는 어떤 정도 나왔는지 뭐 저는 모르겠지만 일단 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앞으로 다른 보고서 내용 중에서는 과연 그 ICBM을 발사할 수 있는 기지들에 대한 사진도 있는 것인지. 그래서 사실 아까 그 정부가 정보를 제공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럴 개연성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나오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상업 위성이기 때문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럼 이제 어느 지역을 찍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찍는 것이지 이거를 그런 지역에 미사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모르는 상황에서 그 지역의 위성을 움직여 놓고 사진을 찍을 수는 없기 때문에 과연 그럼 그러한 기초 정보들은 어디서 제공이 될 것인가 하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셉 버뮤데즈가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대강의 위치를 보고 이제 그 지역의 위성을 맞춰놓고 이제 사진을 찍는 방법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 또 이제 교류하는 과정에서 정부 관리들에게 뭐 어느 정도의 정보를 받았을 개연성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논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미사일 기지 관련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제 이게 논란이 되다 보니까 어제 이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국회 정보위에서 좀 보고를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좀 받았으면 그랬더니 국가정보원이 북한이 6월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핵 개발과 미사일 소형화 작업 등 핵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 정보 당국에서 이걸 지금 어떻게 보면 핵 미사일 능력을 계속 유지해왔다는 걸 확인해 주는 셈 아니겠습니까? 비핵화 협상 이후에도 이건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뭐 정상적인 정보 활동을 하고 이제 그걸 국회에 보고를 한 것인데 이제 한 가지 전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은 원래 좀 그러하다라고 하는 전제를 놓고 보면은 크게 문제될 사항은 아니죠. 원래 이게 선의를 믿고 협상을 하는 것이긴 하지만 선의를 100% 믿고 또 진짜 그걸 믿고 또 협상을 하는 건 또 좀 바보 같은 일이죠. 사실 외교안보의 문제에서.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원래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의심의 렌즈를 가지고 이제 좀 봐야 되는데 이제 이게 이런 상황들이 이게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신고 문제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해외 갔다가 이제 들어올 때 관세 신고를 자기가 먼저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보통 뭐 양주나 담배 살 때 좀 다른 사람한테 나눠서 이렇게 사기도 하고 막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랬을 때 이제 본인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 드러나지 않는 부분인데 상습범이나 이제 뭐 밀반입 이게 용의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따로 좀 들여다보죠. 북한 같은 경우에 그런 렌즈를 가지고 국제사회 그리고 우리가 들여다보니까 계속 이제 그런
행위와 정황들이 포착이 되는 것인데 이 점에서는 좀 북미가 이제 만약 트럼프 대통령과 구두로 합의한 사항들을 어긴 걸 수는 있습니다. 핵과 미사일 활동에 대해서 이제 구두로 말한 사항을 어긴 걸 수 있겠지만 북한 측 입장에서는 또 항변을 할 수 있는 여러 사항들을 또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이제 북한은 원래 좀 그러한 것이고 우리는 어쨌든 계속 이제 예민한 촉을 가지고 그런 행위와 정황들에 대해서 정보를 좀 파악하고 좀 면밀히 계속 관찰해야 되는 것이죠. 북한은 원래 그런 것이다라는 걸 전제를 깔아야 되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만 사실 지금 이 북핵 협상과 관련해 있어서 우리 정부가 계속해서 국제사회도 그렇고 계속 강조했던 것이 북한 비핵화의 진정성에 대한 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이걸 미리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 약간 좀 의문이 생기거든요. 뭐 국정원이 강조했다기보다도 얘기가 이제 흘러나온 것이니까요. 공식적으로 정부가 문제 제기를 했다기 차원보다도 이야기가 좀 흘러나온 것이고 맥락을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상황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좀 정보를 좀 투명하게 공개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뭐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고 오늘 이제 펜스 부통령을 만납니다. 북미 고위급 회담 연기되지 않습니까? 그 언제쯤 날짜 잡힐지 모르겠어요. 국무부는 지금 날짜 잡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접촉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펜스 부통령 만나가지고 어떻게 뭐 그 부분에 좀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미국은 지난 6월 정상회담의 어떤 미국의 실책이라고 하는 부분을 날짜를 미리 정했다는 부분입니다. 날짜를 미리 정하고 북한과 협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실무적인 협상에서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이제 정상회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폼페이오 장관은 이제 7월 방북 이후 계속해서 이제 실무회담을 북한에 원하고 있고, 그래서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임명이 됐는데 아직까지 그 실무 대표 간의 회의가 북한과 미국 간에 열리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정상회담 날짜를 잡기 전에 어느 정도 실무회담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비핵화 과정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고 아마도 이제 북한은 그러한 과정보다는 정상들 간의 정치적 결단을 바라는 생각에서 정상회담 날짜를 먼저 아마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의견이 서로 맞지 않아서 지난 이제 고위급 회담이 결렬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당분간은 미국이나 북한이 서로의 생각을 바꿀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인다는 차원에서 고위급 회담이 곧 날짜를 잡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펜스 부통령도 이번 순방 과정에서 이제 중국 및 러시아 그리고 다른 아세안 국가들에게 미국이 현재 이끌고 있는 그 제재 및 압박의 계속적인 유지를 강조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우리 대통령과 만나서는 원칙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방법과 그러한 논의에 그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17일은 또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진핑 주석과 만났을 때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시진핑 주석도 이게 중국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뭐 정책적인 목표는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들이 무엇인지를 서로 공유를 하고 협조 방안들을 얘기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중국도 뭐 이게 제재 완화에 대해서 제재를 완화하자라는 쪽으로 많이 행동들을 뭐 해석을 하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뭐 제재를 우리가 뭐 완화한다라고 하고 뭐 제재 조치를 우리가 이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은 없죠. 사실은 중국 정부도 자신들은 이렇게 유엔의 제재를 계속 잘 이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틀 안에서 어떻게 이제 북한을 견인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역시 뭐 정상들 간의 만남이기 때문에 지금 뭐 중국이 당장 뭘 할 수 있거나 이제 그런 지렛대는 좀 없어 보이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원칙적인 좀 이야기를 할 것이고 지난번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방북을 언제 하느냐가 이제 조금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아마 양 정상이 조금 더 이야기를 좀 나누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요. 그 미의회 자문기구가 있나 봅니다.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뒷순으로 여기고요. 대북 제재를 완화를 시작했고 북한의 급변 사태 발생 시 난민 유입과 대량 살상 무기 등 통제 약화 또 남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보고서 내용을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사실 미국 뭐 문제 정통하신데 이런 건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됩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는 굉장히 불신이 큰 부분입니다. 오히려 이 대북 정책에 관한 부분이 두 국가 간의 가장 공통점이 큰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뭐 무역이나 아니면 지역 안보에 관해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견해차가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대북 정책에 있어서 견해 차이가 커 보이지만 오히려 이제 미국과 중국 간에는 대북 정책이 가장 견해차가 적은 부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은 현재 경제 및 안보 부분에 있어서 중국에 대한 불신이 크고 현재 특히 공화당 위주로 진행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중국에 대한 불신이 예전보다 훨씬 큰 상황이기 때문에 보고서 내용도 이제 그러한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논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그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이 2+2 회의에서도 서로 이런 문제를 더 크게 키우기보다는 좀 관리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 두 국가들의 견해차가 크게 불거지는 그러한 상황은 좀 관리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